이어드림 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는 이런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홍보 자료에 보니까 학부모 소통 서비스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민원이라는 게 참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상담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학부모의 이런 교육적 요구를 학교랑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도구를 개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방하는 그런 홍보 자료와 실제 도입 배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 서희초도 그렇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의 어떤 극단적인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사 소진이라든가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학부모의 요구를 공식화하고 그거를 서면으로도 남기고 시스템에 남기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호하겠다가 이 시스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교육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는 이제 배경은 저희가 알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어드림을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인지 아니면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게시판인지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입 배경을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학교에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청에 며칠 전까지 이 업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에 가서도 몇 번을 건의드렸던 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근데 이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게 상담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이런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원의 정의를 저희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적극 동감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어떤 상담, 요거까지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 이거는 어떤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학교에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행정실에 민원을 내잖아요. 민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 소통 서비스라는 그 포장하에 하나로 합쳤단 말이에요. 우리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소수의 악성 민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게시판으로 만들고 민원 신청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을 넘어서서 악성 민원 그리고 일반 행정 민원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원의 정의를 근데 보통 민원 처리법에서는 근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떤 행정적인 요구를 반영한 게 민원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교육부에서도 얘기 드렸던 게 근데 교육 민원의 특수성이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이어드림에서도 학부모의 모든 요구, 상담부터 교육적 요구라든가 그 밖에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민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교육적인 그런 요구나 상담이 아닌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을 좀 더 교육 민원으로 이 시스템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게 되게 논쟁이었거든요. 그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대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떤 민원 처리를 처리하는 기관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했을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거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 대응하는 절차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어드림이 도입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시 상담 예약 기능이 있어서 이런 온라인상의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전화 답변이나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의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민신문고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고, 그리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이나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는 절차들이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드림이 어떤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담 예약이나 그리고 상담 처리 결과 그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 측면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한다라면 학교에서는 어떤 상담에 대한 응답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시스템이 많아요. 나이스 시스템, 뭐 행정 무슨 시스템, 뭐 제가 교감으로 오니까 학교 폭력도 다 시스템으로 하고 해서 제가 가입한 시스템이 한 4-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와 연계된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기고, 근데 업무 담당자가 권한 관리도 하고 담당자로서 민원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민원으로서 보호받고 싶은데 실제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아예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 이 시스템상.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의 민원 처리가 이제 공식화하고 물론 기록에 남아서 반복된 민원이라든가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뭔가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은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학교 행정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어떤 본연의 역할이 무엇일 것이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렇죠? 교수학습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을 지도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상담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 활동은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원 처리 시스템이 생긴다면 이게 어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어떠한 반복적인 요구나 민원들을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조금 접근 관점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이어드림을 플랫폼으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전담 부서를 배치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상담가 같은 거는 매치업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매치업만, 연결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어드림 서비스가 약간 혼동되는 게 뭐냐면,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민원 신청이 왔을 때 학교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대응하는 절차들이 프로세스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교육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을 다 통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소통하는 도구가 근데 담임선생님을 통한 개별 연락, 혹은 학교 전화를 통한 연락, 뭐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한 연락들이 있는데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단체들, 노조, 교사 단체에서는 이걸로 단일화 해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소통 채널만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처음에 민원이란 이름으로 시스템을 아마 도입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원이란 말이 들어가면, 근데 민원법에 따라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취지가 사실은 학교를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혹은 악성 민원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그냥 보통의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이 들을 때는 상담 신청하는 걸 개별로 연락하고 그런 거보다 이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편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이미 그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떠한 공식화된 민원이라는 이름의 어떤 처리가 아니라 학교별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알림이 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제 가볍게 톡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전화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무료로 다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교육용 SNS에 포함된. 그런데 그것과 다른 이 이어드림은 아직은 SNS처럼 편의적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우려는 어떤 공식화하는 하나의 게시판 형태,
사이트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기능성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에 비해서 뒤처지고, 또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나 행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게 어떤 교사나 학교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제 교무실에 이제 대선생님도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실 텐데, 어떤 사소한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화를 해서 교무실에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게시판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대선생님 이제 국민신문고 응답해 보셨죠? 어떤 처리 절차들이 있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처리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결 업무에 대한 이제 민원으로서 완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다 떼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자동화되지 못하고 사람이 개입해서 그 과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낭비되는 어떤 행정력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학교에 와서 한 2주가 좀 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또 민원 처리를 했고 또 학부모님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소통 채널이 없어서 이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나 그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특히나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일 수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예전에 이런 거를 민원 종결이나 민원 조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구라든가 혹은 정말 정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폭언이라든가 폭력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선행돼야지, 지금 이게 원인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이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그건 물론 일부분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학교의 교사나 민원 처리를 하는 교장 교감조차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보호 대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기능성의 부분에서도 아쉬운 게 있고 어떤 도입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이어드림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학교에서 지금 걱정하는 악성 민원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기초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어드림 서비스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현 선생님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선은 뭐 교육부에서 아마 곧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호 정책, 그리고 이어드림에 관련돼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민원이라든가 어떤 특정 교사에 대해서 부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상에서도 그거를 필터링 한다거나 이게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구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신문고 답변이에요. 왜냐하니까 내 답변이 공식화 문서화돼서 민원이 있는데 답변이 가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번 검토를 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선생님들의 답변 혹은 학교의 답변이 미흡했을 때 그것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통에 있어서 근데 이런 상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학교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기능을 좀 구현해 달라. 여기 보면 무조건 답변하게 될 수도 있는 약간 위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를 교육기관이라고 본다라면 어떤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담 솔루션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팩트가 있고 그 팩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 누구가 어떠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이 어떻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이제 어떠한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정량적인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질적인 부분이 답보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죠.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원래의 취지가 학부모 소통 서비스라면 소통 창구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민원이다 그러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그리고 어떤 학교와 현장에서 혼란,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하는 종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규정되지 않았던 학교 민원이라는 것을 만능의 툴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무리수가 있는데, 지금 교직단체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우려를 많이 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시범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10월 1일부터 전국에 한 5% 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드림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 시도랑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제도도 특기 민원에 혹시 악용이 되면 학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교사 보호나 학교 보호의 목적을,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먼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민원, 저희 학교도 제가 부임한 지 한 3주째 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들이 정말 종종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학교장 책임이고, 학교장 책임이라는 거는 학교 안에 구성원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으로도 근데 학교장 책임이지만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나 어떤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원지법, 이제 어떤 교사 개인의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게 많은 현장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원이라는 이제 미명하에 어떠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옳고 그름을 재단하려고 하면 현장의 어려움은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부담을 가져야 된다면 그 어떤 학교 현장의 사기는 더더욱 저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부모 소통 서비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는 데는 그 대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까지 이제 중구난방으로 발생되었던 민원, 그 민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분명히 해결돼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현장의 부담감은 줄도록,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는 반영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부가 항상 스탠스가 있어요. 시작은, 오프닝은 굉장히 크게 하지만 나중에 뒤로 싹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부의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교육청의 전담 부서와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범 서비스가 도입되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라고요. 왜냐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안이 있을 때보다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이 이어드림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의 책무성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저조차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어드림 서비스가 긍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떠한 노력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정착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전달하고 또 교육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규진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정책으로 이제 교육활동 보호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거와 아주 맥을 다 있는 게 바로 이 교육부의 학교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학교의 교감으로서 느끼기에는 어떤 큰 이런 정책 사업이 벌어질 때 어떤 인력 지원이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만 진행이 되면 되게 과중하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사업은 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 지정이 어려워요. 결국은 뭐 교감이나 뭐 교무실에 어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랑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늘봄 같은 경우는 추가 별도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뭐 늘봄 연구사까지 배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와 관련돼서는 과연 교육부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이거 전임자였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처리가 안 되는 학교 민원을 이관해서 처리를 하려면 말씀하신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끄럽게도 과연 교육청에 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시스템만 만들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노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들을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온콜 상태로 만들어서 민원에 대한 부담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 그럼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원이나 상담을 좀 더 용이하게 처리하고 학교와 소통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또 학교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담 인력이나 교육청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서 시도랑 잘 협의가 돼서 저희 인천만 해도 학교가 500개가 넘거든요. 근데 특이 민원이 한두 건은 꼭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특이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교육청 안에서의 처리 대책이 아직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드림의 취지는 좋지만 항상 이상이 좋은 이런 정책들이 현장을 또 혼선하게 하고 현장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제가 이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이런 당사자들에 관해 공청회라도 해달라.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몇 번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됐으면 이 민원이 교육적 난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육청과 교육부의 시스템과 조직도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